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소식은요, 이제 크리스 플렉센 선수의 시즌 마감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플렉센 선수가 어제 시애틀 트위터에 이제 단독 인터뷰, 이제 시즌 마감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KBO 리그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짚는 역할, 그리고 한 시즌을 돌아보는 이런 내용을 남겨놨네요. 네, 한국에서의 경험은 경이로웠다. 팀의 일원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싸웠지만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난 시즌에 어쨌든 이제 이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또 차지를 했고, 이 플렉센 선수도 어깨 부상 때문에 시즌 도중에 뭐 부상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뭐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완벽한 호투를 통해서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끌어올린 데 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스트 시즌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엄청 잘했었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이 9위가 완전히 통하면서 선수 본인이 자신감 있는 투구를 펼치는 점이 매치 팬으로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이게 사실 플렉센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KBO 리그에 오기 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2020 시즌 KBO 리그에서는 8승 4패 11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01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트리플 A에서는 굉장히 잘하다가 메이저리그에만 올라오잖아요. 볼넷이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도 늘어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가면 또 잘해. 그니까 쿼드러플 A형 투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볼넷을 왜 많이 내줬냐, 이 자신감 문제거든. 이 본인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딱히 없는 거예요.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는 플렉센 정도 되는 구위 선수들은 아예 뭐 흔하거든요, 사실. 완전히 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시 이제 KBO 리그 성공해서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탈삼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위에 비해서 삼진은 안 나오지만 지난해, 뭐 지지난해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 나 그래도 한국에서 좀 놀다 먹다 왔어. 나 9위 뭐 니네들 단통해도 아웃카운트 잡을 수 있어,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피칭을 펼친 게 올 시즌의 활약 비결이죠. 맞습니다. 네. 이 플렉센 선수가 사실 이제 KBO 리그가 끝나고 나서 몇몇 구단들이랑 협상 테이블을 차렸었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디포토 단장, 시애틀의 디포토 단장이랑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그에게 이제 좋은 에너지를 받았고, 팀에 뭐 어떤 계획이 있고 뭐 그 계획에 일원이 되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년에 475만 달러 보장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올 시즌 활약이 대단했었죠. 14승 6패에 31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닝도 179.2이닝으로 거의 180이닝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3.61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볼넷을 이 180이닝 동안 40개밖에 내주지 않았으니까 제구력이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활약을 바탕으로 2021 시즌 시애틀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이 된 플렉센 선수인데, 사실 플렉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O 리그에서의 성공이 뭐 자신감에 더해지는 계기가 됐다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적으로도 한국 리그에서 발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커브볼 구사를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늘렸고, 그 KBO에서 늘어난 커브 구사율을 거의 그대로 메이저리그 가져와서도 유지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 김원영 지금 SSG 랜더스 감독으로 가 있죠. 불펜 피칭을 할 때 플렉센이 커브를 던지는 걸 보고 투구 비율 좀 높여보자라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좋은 효과로 연결이 됐다 합니다. 그렇죠. 일단 150km의 패스트볼과 이 낙차 큰 커브 굉장히 조합이 좋잖아요. 물론 이걸 통해서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낙차 큰 커브를 통해서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커브 다음에 패스트볼 다음에 커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 되어주고 있고, 거기다 기존 변화구인 슬라이더도 뭐 꽤 위력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서 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커브 덕분에 또 이제 뭐 피홈런도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팬그래프닷컴에서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결산을 또 하는 기사 안쪽에 이제 플렉센 선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플렉센은 이제 솔리드한 시즌을 보냈고 선발진을 노리는 더 많은 팀들이 KBO 리그를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플렉센 선수에 앞서서도 이 외국인 선수의 역수출 성공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에릭 테임즈도 어쨌든 이 첫 두 시즌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릴 켈리도 선발진 역할 충분히 해주고 있고, 다린 러프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래툰이지만 좋은 활약을 펼쳤다가 올 시즌 아예 거의 붙박이 주전처럼 그렇죠. 나왔죠. 거기다 브룩스 레일리도 휴스턴에서 월드 시리즈에도 등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물론 앞서 망한 사례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충분히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충분히 KBO 리그 출신
외국인 투수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렉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475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렇게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큰 보장 계약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한국 리그에서 이 반등한 잘한 선수들을 정말 뭐 잘 스카우팅을 해온다면 이 연봉 이상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로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도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다음 후보로서 또 어떤 선수가 꼽힐 수 있느냐, 저희가 생각한 선수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아리엘 미란다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미란다 선수가 올 시즌에 14승 5패에다가 173.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은 2.33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225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1984년에 최동원이 세웠던 KBO 한 시즌 탈삼진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223개였는데 요걸 이제 돌파하고 오늘 나온 소식에는 이제 최동원상의 8회 수상자로 이 미란다 선수가 또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문제는 부상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이 사실 이 미란다 선수가 이 왼쪽 어깨 통증 때문에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이 신기록을 세우고 바로 이제 부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가을 야구에도 아직까지 한 경기도 등판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에이스 빠지고 투수 없는데 어떻게 한국 외국인 시리즈까지 선수 간 하나도 거야? 없어. 지금 로켓도 그러니까. 없고 미라나도 없는데 한국 시리즈까지 갔고, 페르난데스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면 본인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시리즈 무대가 과연 이제 쇼케이스로, 메이저리그 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다가 2018 시즌까지 볼티모어랑 시애틀 소속으로 이미 활약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일본 리그에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지난해는 대만 리그에도 뛰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에도 뭐 판타지 리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란다? 얘가 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19승 9패 44경기 223이닝 동안 4.72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애틀에서 뛸 때는 대체 선발 혹은 이제 롱맨인데 뭐 가끔 가다가 선발로 기용되는 그런 선수로 쓰였었거든요.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는 체인지업의 비중을 줄이고 스플리터의 비중을 확 늘리면서 탈삼진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수로 거듭나게 됐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보통 자신감을 얻으면은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공격적인 피칭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보였던 그런 피해가는 피칭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경우를 플렉센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미란다도 그럴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미란다 선수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어깨 부상일 것 같습니다. 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근데 아까 이제 플렉센 선수가 얘기했듯이 좋은 시즌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몇 구단에서 관심이 있대고 관심이 있다고 오퍼가 온대요. 과연 그 오퍼가 왔을 때 미란다 선수가 한국에서 조금 더 남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뭐 일본 리그에 진출할지, 뭐 메이저리그 재진출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라면 뭐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이게 수출 사례가 자꾸 외국인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도 좀 좋은 투구를 보여줄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플렉센 선수의 성공 사례에서 또 어떤 선수가 제2의 플렉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저희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